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삼성의 2021년 첫 갤럭시 언팩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사전에 관련 일정 및 내용들이 많이 유출된 터라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예상하고 계셨을 텐데요. 2021년 첫 삼성의 갤럭시 언팩 그리고 갤럭시 S21과 어떤 제품들이 공개되었는지 주요 내용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된 제품은 호불호가 갈렸던 갤럭시 버즈 라이브의 후속으로 애플의 에어팟을 노리고 나온 것으로 평가받는 갤럭시 버즈 프로였습니다. 이 삼성은 갤럭시 버즈 프로에 대해서 이전 이어버드들에 제공해주지 못했던 완벽한 사운드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사운드에 초점을 맞췄고 그동안 삼성이 출시했던 이어버드들 중에서 언팩에서 이만큼 사운드를 줄곧 강조했던 제품은 이 녀석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갤럭시 버즈 프로는 사운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퍼와 트위터, 즉 투스피커를 이어버드 유닛에 내장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이어버드에 투웨이 방식의 스피커를 넣기 위해 삼성은 시스템 패키지라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부품들을 소형화하고 층층이 쌓아 올려 작은 공간에 그냥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성이 파운드리에 힘을 쏟더니 SoC, 그러니까 시스템 온칩 만들듯이 때려박은 느낌이 듭니다. 하긴 그쵸, 3나노도 만든다고 하는데 이 정도 사이즈면은 운동장이죠 네. 자, 이런 과정을 거쳐 갤럭시 버즈 프로는 하나의 유닛에 6.5mm 트위터와 11mm 우퍼를 함께 탑재한 투웨이 스피커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360도 오디오를 제공합니다. 이 모션 트래킹 센서와 돌비 헤드 트래킹 센서 기술이 적용되어서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해 그에 맞춰 사운드를 보정하는 기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즈 라이브에서 말이 많았던 그 노이즈 캔슬링, 이 버즈 프로는 두 개의 마이크를 통해 외부 소음과 귀 내부 소음을 측정한 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칩이 해당 소음을 판독하고 안티 노이즈 신호를 생성해서 최대 99%까지 백그라운드 잡음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이 그렇죠. 과연 얼마나 완벽한 노이즈 캔슬링을 제공해 주는지는 직접 사용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에 기능이 또 추가되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상태에서 만약 사용자가 말을 하게 되면 이 버즈 프로가 마이크와 진동 센서를 통해 이를 체크하고 AI를 통해 사용자의 목소리를 인식한 후 자동으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해제하고 주변 소리 듣기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버즈의 숙제 중 하나죠. 바로 통화음질. 이 버즈 프로는 픽업 센서와 3개 마이크를 통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들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통화 시에 외부에 있는 2개의 마이크가 사용자 입 쪽으로 빔 포밍을 함으로써 최대한 사용자의 목소리를 증폭을 해서 수무합니다. 그리고 풍절음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최대한 바람과 충돌을 피하는 디자인을 채택했고 에어 메쉬와 내부 챔버가 있어서 바람을 분산시키고 상쇄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목소리와 이 바람 소리를 AI가 구분해서 바람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 갤럭시 버즈 프로는 IPX7 등급의 방수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1m 정도 되는 수심에서 30분 정도 수용을 해도 버틸 수 있는 방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개된 내용만 보면 버즈 프로는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기대감을 안겨주는 제품인데요. 일단 출시되는 대로 제품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갤럭시 버즈 프로는 15일부터 구입이 가능하고요. MSRP는 199달러입니다. 국내 판매가는 239,800원이에요. 아, 정말 딱 환율에 10% 부가세 포함한 가격이 딱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성은 갤럭시 스마트 태그를 공개했습니다. 솔직히 타일을 따라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공개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스마트 태그가 뭘까 하실 텐데 그냥 자주 잃어버리는 사물 등에 부착해 놓고 만약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스마트 액세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삼성의 갤럭시 태그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할까요? 언팩 행사에서 보여준 바로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집 밖으로 나가 너무 이제 멀리 나가서 찾기 어려워졌을 때는 이 스마트 태그가 블루투스 신호를 계속 발신을 하는데 주변에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다면 그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마트 태그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전송해주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 태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타일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타일은 그 타일 전용 앱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주변에 있을 경우 위치를 갱신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스마트 태그 플러스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스마트 태그와 차이점이 있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울트라 와이드 밴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초광대역 통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AR 내비게이션을 통해 좀 더 시각적으로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스마트 태그는 1월 29일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MSRP는 29.99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팩 제품도 있는데 이게 49.99달러고요. 4팩 제품은 84.99달러라고 하네요. 아직 국내 판매 가격은 나오지 않았는데 버즈 프로 가격이 나온 걸 대충 보고 계산을 해본다면 단품으로는 35,000원 이상, 그 다음 2팩 제품이 6만원, 4팩 제품이 한 10만원 정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이렇게 나온다면 가격이 상당히 좀 그렇죠. 스마트 태그 플러스는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며 단품이 MSRP로 39.99달러, 2팩 제품은 64.99달러라고 합니다. 이 단품이 대략 48,000원대, 2팩이 8만원대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가격이 이래서는 선뜻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삼성은 드디어 2021년형 삼성의 첫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1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S21의 카메라 부분을 금속성 하우징으로 커버하는 디자인을 채택했고요. 갤럭시 S21은 총 4가지 컬러, 그리고 S21 플러스는 3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좀 지나고 나면 통신사별로 독점 컬러니 뭐니 하면서 또 새로운 컬러들이 나올 테니까 말이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아몰레드 패널 기반의 디스플레이가 사용됐으며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48Hz에서 120Hz까지 가변 주사율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S21은 6.2인치, S21 플러스는 6.7인치 사이즈를 가집니다. 카메라의 경우는 12메가픽셀의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와 12메가픽셀 와이드 카메라, 그리고 24메가픽셀의 텔레포트 카메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1 울트라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S21과 울트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108메가픽셀의 와이드 카메라와 10메가픽셀의 10배 광학줌 텔레포트 카메라, 그리고 10메가픽셀의 3배 광학줌 텔레포트 카메라, 그리고 레이저 오토포커싱 센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21 울트라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었던 이 100배 스페이스 줌을 다시 한번 수면으로 떠올리며 보강을 했다, 사용할 만하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100배 줌... 그리고 가장 진보된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갤럭시 S20보다 25%가 밝고 50%의 명암비가 높아졌고 또 100% 더 많은 컬러 볼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삼성이 공개한 갤럭시 S21은 전반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이전보다 발전한 것은 맞지만 이 언팩 행사에서 보여준 여러가지 특징과 기능들을 살펴본다면 이전 세대에서 이미 구현되었던 기능을 다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보강되어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기능들이 많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AI를 상당히 강조했는데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AI를 활용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적인 혁신보다는 AI를 활용한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독특했던 기능을 떠올려 본다면 카메라 기능 중 디렉터 뷰가 좀 신선했고요. 아마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기능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 UI 3, 당장에는 갤럭시 S21의 기능으로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것도 결국 업데이트가 될 부분이라 갤럭시 S21의 기능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갤럭시 S21은 MSRP 799달러부터 S21 플러스는 MSRP 999달러부터 시작되고요. S21 울트라는 MSRP 1199달러로 1월 29일에 출시가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되었고요. 또한 S펜도 두 종류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기본적인 S펜과 S펜 프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S펜 프로는 블루투스 연결 방식을 지원해서 에어 제스처 입력이 가능해졌고 리모컨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되게 낯설지가 않죠.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기능은 기존 노트에서 지원되던 S펜의 기능입니다. 어쨌든 기본 S펜은 S21 울트라가 출시될 때 함께 출시가 되고요. S펜 프로는 이후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S펜 프로는 그냥 보더라도 꽤 두꺼워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S펜 호환은 S21 울트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의 S펜이 별도로 출시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삼성도 애플처럼 이 S펜 장사, 펜 장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후 삼성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스마트띵스 관련한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스마트띵에 자동차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구글 오토가 탑재된 차량들은 간단한 설정을 통해 사용할 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삼성의 언팩 행사를 요약해 보면 버즈는 좀 더 퍼포먼스가 강조된 모습이었고, 삼성 갤럭시 스마트 태그는 과연 국내에서는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좀 사뭇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갤럭시 S21은 언팩 이벤트에서 삼성은 시작부터 계속 극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자세히 따지고 본다면 하드웨어적인 혁신성보다는 AI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갤럭시 S21이 아니면 안 돼! 라는 메시지가 좀 덜했다라는 느낌이랄까요. S펜은 적용되었지만 뭔가 노트만큼의 파급력은 없었고, 삼성이 스마트띵스를 통해서 IoT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는 느낌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 CES 이후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울트라 와이드 밴드 기술의 활성화를 노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상당히 긴 행사였습니다. 이 삼성이 모바일 쪽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도 같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마음에 들었고 또 어떤 내용이 신선하셨나요? 저도 몇 가지 삼성의 새로운 제품들 직접 구매해서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께 느낌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